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을 말씀드린 이유는 내연기관차 중에서 총량 개념의 배출가스가 가장 적은 연료가 LPG이기 때문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만은 LPG 차량의 장점이 보수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영역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전 인프라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나 전기차 자체는 본격적으로 보급된 지 몇 년 되질 않기 때문에 아직 일충전 거리,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거리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충전 시간도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은 약 20분이면 80%까지 충전한다 그러지만은 배터리 수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심야형 완속 충전을 해야지 충전 전기비도 저렴하고 배터리 수명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심야형 완속 충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전기차 구입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크겠죠. 도심지의 70%의 아파트를 거주하는 특성에서 좁은 공용 주차장에서 이러한 심야형 완속 충전을 완벽하게 이룬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도 많다는 겁니다. 전기차 자체 일충전 거리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 추울 때 20% 이상 주행거리가 떨어지고 또 히터까지 끼면 30%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죠. 또 나에게 맞는 충전시설이 큰 길가에 주유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명 골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다는 거죠. 중고 전기차 가격도 그렇고 또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10년 내구성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고민은 됩니다. 물론 최근에 전기차의 종류가 완성도가 좋아지고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부분들은 향후 전기차의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입증된 차를 구입하는 보수적인 특성이 상당히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모든 자동차가 그렇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도 그렇게 원만한 편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차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고차도 부족해지고 가격이 전체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차 가격도 모두 올라가고 있는 나쁜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것이 국내외 현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로의 내연기관차에서 전환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연기관차 중에서 디젤차인 경우에는 더더욱 악조건이 누적이 되면서 퇴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호소수 문제로 인해서 디젤차의 관리가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팽배되어 있었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 유류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터당 가솔린 2,000원 넘고요. 심지어 디젤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을 넘어서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경우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가솔린 대비해서 디젤차의 이점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소수 문제라든지 또 유류 가격이 워낙 올라가고 있죠. 5등급 차량이 가장 빨리 오는 것이 디젤차인데 도심지 진입 못하게 하는 부분들, 또 환경개선 부담금 문제, 따라서 디젤차의 구입은 이제는 끝물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디젤차 구입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솔린 역시 내연기관차의 한 종류입니다. 연비가 디젤차에 비해서 떨어지고 배출가스는 적지만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보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LPG 차량의 구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가솔린과 디젤이 올라갔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부분들이 LPG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LPG는요, 가솔린 대비해서 60에서 65% 정도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용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서민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LPG 가스에 대한 비용은 약 가솔린의 60에서 65%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리터당 1,100원 정도고요. 물론 가솔린 대비해서 연비가 30, 30% 떨어지죠.
그러나 가격이 거의 과반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가솔린이나 디젤보다도 이점이 큰 것이 LPG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LPG에 한번 기술을 보십시오. 국내에서 LPG가 사용된 지 60년이 넘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기술적인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LPG 기관은 LPLI 방식이라고 해서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죠. 이러다 보니까 가솔린과 똑같을 정도로 뭐 승차감이라든지 진동은 아예 없고요. 소음도 거의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가 워낙 뛰어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70개국 이상이 LPG 자동차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그 수입 국가 중에서 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물론 이 택시라든지 렌트 차량이 LPG 차량에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모든 이 LPG 차량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끔 풀린 것은 본격적으로 3년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전에는 독립유공자나 장애인들만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불협화음이 좀 있었죠. 이게 3년 전에 풀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누구나 LPG 차량을 마음대로 구입하고 또 중고차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장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또 LPG 기술 자체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이런 장점도 있죠. 그러나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게 풀렸지만은 실제로 자동차 제작사가 LPG 차량을 많이 만들어서 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시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미 LPG 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나오는 신차에다가 그냥 엔진만 얹으면은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서민들이 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신차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작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아의 카니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니발 4세대 모델,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목적 차량 중에서요, 특히 이 RV 차량 중에서 카니발은 국내에서 절대 왕자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란 얘기죠. 근데 지금 몇 가지만 나옵니까? 가솔린하고 디젤뿐이 없어요.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LPG 차량을 만든다면은 예전에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LPG 카니발 차량이 있었거든요. 근데 4세대 모델이 없습니다. 이거 아쉬워요. 상대적으로 현대의 스타리아는 LPG 차량이 있죠. 자, 기아 카니발은 왜 없을까요? 차가 잘 팔리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기아 카니발 택시 같은 경우에 디젤 차량을 응용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디젤 하게 되면 배출가스가 많고요. 또 이러한 대중교통 이동수단으로 쓰게 되면은 그만큼 배출되는 게 일반 자가용에 비해서 훨씬 더 몇 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타다 모델도 죽었지만은 카니발 11인승을 디젤을 끌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만큼 오염원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LPG 차량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출가스도 덜 배출하고 디젤보다 훨씬 더 소음이나 진동, 아마 탑승객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차에서는 카니발 LPG 차량을 좀 더 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서민들한테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차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역은요, 1톤 트럭이라고 보고 있어요. 1톤 트럭이요, 일반적으로 디젤 차를 주로 쓰고 있고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노화된 1톤 트럭이 워낙 많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한 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가요, 일반 승용차 수십 대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폐차 지원금을 주면서 폐차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부에서 할 수가 없죠. 이게 누적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톤 LPG 트럭을 개발했었고, 또 한 가지는 1톤 전기 트럭을 개발했어요. 최근에 1톤 전기 트럭이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인기가 최고죠. 근데 1톤 전기 트럭은요,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자, 배터리를 얹어서 사용하는 관계로 이 적재함에다가 물건을 많이 넣으면 무거워지겠죠.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지는 겁니다. 150km 내외 정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짧은 거리 이외에는 1톤 전기 트럭은 효용성 측면에서 배달용으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판매되는 이유는 1톤 전기 트럭을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반 개인 면허를 별도로 부과를 해줬다는 겁니다. 즉, 예전만 하더라도 1톤 트럭을 구입하려면 한 대를 노후된 걸 죽여서 대체해주는 총량제 개념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전기 트럭은요, 예외로 해서 그냥 무작정 구입하면은 전기
개인 면허로 발급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팔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올해 4월 13일이면은요,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 면허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죠.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 1톤 LPG 트럭입니다. 1톤 LPG 트럭이 왜 인기를 끌는 이유는, 자, 배출가스도 적게 나오지만은 서민용으로 LPG 가격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를 끌고요. 1톤 트럭용 엔진도 개발이 되면서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절대로 토크나 출력이 떨어지지 않는 힘도 충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1톤 LPG 트럭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기존의 노후화된 디젤차를 한 대 없애야지만 1톤 LPG 트럭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대체 효과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아까 1톤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추가로 개인 면허를 발급해 주다 보니까 그 대체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었죠.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LPG 트럭은 대체 효과로 인해서 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이고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보조금 문제라든지 공급해주는 1톤 LPG 트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서민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분명히 틈새 시장으로서 의미가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풀린 만큼 제작사에서 다양한 LPG 승용차가 많이 출시가 되고, 또 1톤 LPG 트럭 같은 특수한 영역을 통해서 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의미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유가도 가장 이점이 큰 것이 LPG인 만큼 LPG 활용을 통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이면서 징검다리 역할의 모델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의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륜차